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한동훈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했습니다. 이것으로 한동훈은 완패했지요. 한동훈은 장관 취임 후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두어 인사검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얻었고 국회가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항목에서 의존명사 등자에 착안해 추가 수사를 더할 수 있다는 법장난지를 치고서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더 빵 터지는 것은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는 곧 위법한 법안이라는 주장인 것인데 이 위법한 법안을 근거로 시행령을 만드는 괴랄함을 보이지요. 이러한 모순에도 특유의 뻔뻔함과 자만 그리고 잘난 척으로 밀고 나갔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듯 최강욱 의원과 이탄 의원에 의해 박살이 나고 용해인 의원 역시 한동훈의 법장난의 심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었지요.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부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논점은 등의 해석이 아니라 법치주의입니다. 만약 한동훈 법무부의 주장대로 등이 예시적 용법에 불과하고 행정부처가 등으로 표현된 위임 규정을 제 욕심껏 부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법률과 하위 법령 사이에 규율 관계가 무너지고 이로써 입법 권력과 집행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른바 검수완박이 타당하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 당시 그토록 격했던 여야 대립과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한바탕 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한하고 시끄러운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본질일진데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그 과정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로 표현되는 입법 권력의 의지가 등이라는 한 글자에 의해 집행 권력의 자유재량으로 둔갑한다면 삼권 분립은 헌법사항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으로 강등됩니다. 여기에 법치주의가 작동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모든 퇴행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새치어로 감출 수 있을까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직접 변론하겠다며 헌재에까지 출석할 정도로 열의를 보입니다. 이에 이탄희, 김승원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연구관들이 결국 법무부로 복귀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하에 놓이므로 이들은 한동훈 사건에 일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지요. 그러니까 이번 헌재건은 검찰주의자 한동훈의 자존심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을 결정하고 지난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견제를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려놓아 검찰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대실패다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헌재는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니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서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헌재는 헌법상 영장 신청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나 이는 검사가 아닌 수사받는 이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권은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에 따라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 부처에 부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검찰은 아작이 난 것이고 그 원인은 당연 한동훈의 오만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그간 삼권 분립에 정면 도전하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부의 일개 장관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이쯤에서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은 정말 뛰어난 검사였던가? 지금껏 보여준 뭔가 했다 하면 모두 실패의 폭망이 아니었습니까? 경정권에서 이토록 과대평가된 인물이 있을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책두권 같은 착각의 효과는 아니었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의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 수사, 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
완전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국회는 나머지 판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다.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포기한 판결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 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들이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남기창 언론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완패. 헌재가 일개 장관 한동훈과 검사들의 헌법소원에 자격 자체가 없다며 아예 심의거리가 아니라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이라 쓰고 검수반박 정도 되는 법률안은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효력은 인정해 국짐은 판정패했습니다. 헌재 심의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해 수사권 축소가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울러 검사만이 기소 독점권을 헌법이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저는 가짜는 검사 나부랭이들의 칼춤에 경종을 울린 결과로 판단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이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다면 최악의 무능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 노름을 한 것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 수사권 관련 한동훈 주장 각하, 입법 통한 수사범위 축소는 한동훈 두둔한 재판관들조차 사실 인정, 국민을 현혹하는 법비식 주장에 대한 명백한 실격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헌법재판소 민주당 손들어줬다.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 국민의힘 패, 민주당 승.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다. 한동훈 사퇴하라. 진성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법이 헌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소송을 감행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개혁을 뒤집어 엎기 위해 강행한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도 오늘 헌재의 선고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삼권 분립의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소송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인데 사퇴할 한동훈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탄핵해야지요.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 전횡으로 다단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한동훈 검찰정부 권력질 파행을 일정 견지한 측면이 강하다. 이제 민주당은 정신 좀 차리고 국회 입법을 내용적으로 파기하고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의 브레이크를 거는 적극 정치에 나설 때다. 작년 윤석열 검찰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파기하고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고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권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통해 사실상 사찰 정치를 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시행령 정치를 할 때 해당 부서 장관들을 탄핵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함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TV 카메라 앞에서 공갈이나 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일 뿐 전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열불이 터진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에 넘기고 이런 자가 169석 민주당 원내대표니 의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겠는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 제정신이 아니다. 저것들은 준법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한동훈 국회 탄핵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또 국회법 98조 2에는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부에 대하여 국회 견제권이 있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런 실천도 않고 매일 TV 카메라 앞에서 쫑알거리기만 하고 허송세월이다. 정신 차려라 민주당아. 민주 국민들은 하루라도 윤석열 검찰정부 퇴출을 지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총각을 다투고 있다. 지금은 직업 정치꾼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민주 국민들과 진실로 연대하는 정치인이 절실한 때다. 친인력적 윤석열 절대 용서할 수 없다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윤석열 실격 퇴장 명령은 시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가치 있지 못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을 탄핵시키고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거지요. 따라서 이번 헌재 판결을 기회로 삼고 오만방자했던 검찰 독재 정권, 경정권의 몰락에 도미노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전형이었지요. 한동훈의 완패는 날개없이 추락하며 다시 올라설 기회가 전무한 경정권의 지지율과 최악의 효과를 낼 것이고, 매국으로 기정사실화된 한일 정상회담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일개 행정부를 향해 학생과 교수,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민주시민이 집결하는 촛불 집회가 민중의 함성을 내고 있으니 이걸 판사들은 듣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검찰 독재의 경정권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